안녕하세요. 손누리 채널의 손우입니다. 오늘 시승해 볼 차는 음악 볼륨 좀 줄이고 오늘 시승해 볼 차는 제 친구 차인 제 친구 밍밍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누군지 다 알겠지만, 네, 어쨌든 뭐 얼굴 공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인사하세요. 이름 목소리만 공개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 밝히시는구나. 예, 어쨌든 예, 밍밍의 차인 K3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의 중점은 제 차 SM3와 얼마만큼 많이 다른 느낌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전반적인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뭐 제가 전문적인 리뷰어는 아니고 이제 일반 리뷰어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적인 어떤 승차감, 뭐 주행 느낌 이런 거를 좀 뭐 나눠보는 얘기해드리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오늘의 목적지는 주황산이고요. 주황산까지 몇 킬로죠? 총 몇 킬로 걸리지? 한 108킬로 정도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시승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롱텀이죠. 롱텀. 그냥 단순한 시승은 아니고 좀 되게 긴 시간 동안,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 리뷰를 할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뭐 디자인은 솔직히 저 이제 지금 K5 나오기 전까지는 K3가 기아 차 중에서는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외관 디자인이든 실내 디자인이든 좀 뭐랄까 준중형 차이긴 한데 막상 이게 뭐 이렇게 실내도 그렇고 되게 차가 그렇게 싸구려 준중형이란 느낌이 없다. 그보다 한 체급 위의 차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대 기아도 좀 이제 뭔가 디자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대중적인 디자인과 뭔가 너무 막 이제 뭐랄까 대중적이지 않은 디자인의 어떤 타협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K3가 제 차는 아닌데 되게 제 친구가 이게 차 뭐 살까 고민할 때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차를 결론적으로는 구매했습니다. 사실은 좀 뭐 더 참고 K5까지 참을 수도 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출퇴근이나 좀 자신의 어떤 답답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라이빙으로 좀 승화하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차를 찾았는데 이제 K3가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프레스티지 등급에 선루프랑 그 다음에 뭐 현대 스마트 드라이빙 현대 여기 기아구나. 기아 스마트 드라이빙 그거 빠진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격 대충 뭐 할인이 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 정도 할인 받고 뭐 앞방 조금 넣고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그때 프로모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질러서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약 5,000km 정확히는 한 4,900km 정도 뛴 차고요. 뒷 서스펜션은 다들 뭐 알고 있는 토션빔으로 이제 이렇게 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대사를 미리 준비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좀 말이 버벅거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제 흉내를 내서 좀 웃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시승기네요. 제가 이 차를
지금 이제 예전에 친구가 이제 처음 탔을 때 시승을 잠깐 할 때랑 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할 때랑 되게 좀 많이 차이를 느끼는 거는 일단은 핸들링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SM3를 사게 된 제일 큰 그 기준점이 사실 핸들링이었거든요. 핸들링. 그 핸들링이라는 게 그냥 스티어링을 돌리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차의 거동까지 이제 느껴지는 게 핸들링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오토 기어의 김정민 편집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 되게 직결감 있는, 그래서 이 차를 딱 내가 돌렸을 때 어떤 정도의 이 내가 돌렸다 하는 느낌이 오는 그 느낌이 되게 직결감으로 딱 다가오는 차를 되게 선호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 차로도 제네시스 쿠페를 탔었고요. 지금은 이제 SM3를 타고 있지만 저는 이 르노 삼성의 그런 핸들링의 직결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현대 기아를 엄청 싫어했던 건 아닌데 좀 세타 엔진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조금 싫어하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정말 싫어했던 부분은 MD 아반떼의 그 직결감 없는 되게 막 이상한 느낌의 막 장난감 차를 운전하는 듯한 굉장히 가볍고도 뭔가 막 이질감 있는 어떤 그런 핸들링 때문에 사실은 현대 기아차를 선호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SM3를 구매할 때도 구매 선상에서 되게 과감하게 제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 SM3가 저는 사실 준중형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핸들링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좀 고속에서도 이렇게 돌렸을 때 차의 전반적인 거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뭔가 롤은 되게 있어요. 막 기우뚱기우뚱한 느낌은 있지만 자세를 잡아주는 느낌은,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느낌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 차 해도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K3, 그러니까 이 지금 2019년식인가 이 차가? 예. 2019년식 K3를 지금 딱 운전하는데 제 차 SM3보다 훨씬 좋아요. 제 얼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예. 제 차 느낌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뭔가 더 땅땅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땅땅하다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쬐어오는 되게 고급스러운 핸들 느낌이 나요. 원래 K3 핸들이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핸들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승차감의 차이인데, SM3 제가 처음 탔을 때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좀 이게 약간 뭐랄까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되게 물렁물렁하게 소프트한 느낌인데 요철 같은 거 만나면 그냥 막 덩덩 하면서 되게 약간 승차감이 불쾌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막 울퉁불퉁한 길을 심하게 지날 때. 그래서 그냥 이런 평평한 길, 그러니까 좋게 다듬어진 길을 다닐 때는 되게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뭐랄까 그냥 좀 약간 거친 길을 달릴 때는 내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차 지금 K3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평소에처럼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되게 그냥 되게 단단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큰 충격들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되게 괜찮다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 차는 이미 연식이 이제 좀 오래된 거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제 약간의 상품 개선이 있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K3랑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렇게 그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안전장치들, 이런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차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면 굳이 K5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안전장치들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 이제 제가 딱 몰기 시작할 때 느꼈던 건데 막 뒤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럼 후측방에서 차 온다고 막 이쪽에 막 사각지대 경보에도 오고 막 여기 알람 장치에서도 땅땅땅 하면서 되게 크게 막 문 열지 마! 뭐 뒤에 조심해! 막 이런 게 굉장히 급박한 느낌으로 되게 알람을 잘 울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와 진짜 최신 차들이 좋긴 좋다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차가. 제 차랑 비교했을 때 너무 좋다는 뜻이고요. 예, 뭐 물론 제가 너무 고급차를 안 타봐서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굳이 K5 같은 그 이상의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K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C의 차이도 있고 특히 출력의 차이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디자인도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이라면 이점이고 좀 이제 또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키가 180인데요. 저는 이제 앉은 키보다 다리가 더 매우 긴 편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 제가 키가 좀 큰 사람들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어울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차를 많이 타보는데 막 190 넘어가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다리 길이가 좀 비슷할 정도로 다리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리가 길어서 좀 가끔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제 차 SM3가 준중형층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넓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제가 운전한답시고 이제 제가 편한 포지션으로 이게 앞뒤 거리를 맞추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못 타요. 되게 좀 넓게 나오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하면 뒤에 사람이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사람을 태우려면 좀 뭐랄까 제가 좀 좁게 운전을 해야 하는, 약간 이렇게 당겨서 앉아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와, 이 차는 진짜 엄청 넓어요. 제 차는 따다다 한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손이 따다다, 그러니까 다리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이거는 다리가 꽤 긴 사람도 앉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 차랑 굉장히 크게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실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좀 싸구려틱하지 않냐 이런 재질들이. 근데 글쎄요, 저는 실내 소재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 차가 너무 깡통이라서 실내 소재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이 정도면 뭐 준중형 치고는 괜찮지 않냐, 아니 뭐 2200만원짜리 차에 뭘 얼마나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하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차가 주행 성능 좋고 뭐 승차감 좋고 뭐 옵션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아반떼 CN7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화려해요. 이게 뉴 제네레이션 삼각대가 너무 화려해서 제가 CN7을 계속 보면서 든 생각은 좀 이쁘긴 이쁜데 좀 그냥 자동차 같다는 느낌보다도 좀 되게 화려한 조각품? 어떤 조각 예술품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로 그냥 이쁘긴 이쁜데 내가 굳이 가지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소나타를 보면서도 느껴요. 소나타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소나타를 보면 저도 되게 디자인은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디자인 잘 했고 되게 혁신적으로 했고 좀 뒷모습도 되게 예쁜 구석이 있고 여러모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내가 가지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기아 차의 K3라든지 그다음에 K5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차는 진짜 디자인도 괜찮고 여러모로 참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절로 들게끔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차를 많이 사실 때 좀 고민이 들잖아요. 저는 K3 굉장히 많이 추천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친구가 타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 만족감을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대로 이제 계속 추천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친구가 되게 자기 출퇴근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운전하는 게 없대요. 이게 얘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로 유지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들에 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 붙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완만한 코너링 앞에 좀 비춰주실래요? 완만한 코너링에서는 제가 손을 잡지 않고도 그냥 지금 이렇게 갑니다. 네, 핸들 잡으래요. 네, 핸들 잡았는데 완만한 코너링에서는 그냥 가요. 그냥 가고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주고 핸들을 그냥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리지 않아도 잡고만 있으면 그럼 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힘을 들여서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동력 성능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엑셀을 좀 발을 올려볼 건데 곧 있으면 이제 제가 동상주 IC를 통해서 그 고속도로를 탈 거거든요. 고속도로 타서 계속 리뷰를 이어가 볼게요.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큐? 네. 지금 방금 이제 여기 동상주 IC를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자동 모드에서 바로 엑셀을 좀 밟아봤는데 친구의 말로는 이제 스마트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 모드나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뭔가 직결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잠깐 스포츠 모드로 잠깐 주행하다가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게 빨갛게 무드 램프는 없으니까 빨갛게 하면 되는데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만 변속감이 진짜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밟지는 않겠습니다. 고속 크루징 능력이 생각보다 좋네요. 풍절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풍절음은 거의 많이는 없는 것 같고 들리긴 하지만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노면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제가 진짜 좋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방금 콘크리트 도로 약간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그런 약간 거친 콘크리트 도로를 지날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요. 이게 뭔가 드르륵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럽게 실내 쪽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유입이 됩니다. 카메라를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게요. 제가 일단은 변속기 보호나 그런 걸 위해서 6000rpm 되기 전에 변속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는 지금 5단으로 달리고 있고 5000rpm까지 올리는 것도 되게 힘겹지 않게 올립니다. 근데 이제 5000rpm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 하네요. 6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크루징 기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속도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좀 이게 차선 잡아주는 모드가 있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좀 뭔가
걔도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나요.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확 치고 달리려면은 이거 핸들 모드를 좀 풀고 주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차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차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냥 내리막에서 탄력 받아서 앞에 카메라가 있네요. 그만두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 되게 신기한 방금 소리가 나는데 얘가 와이퍼가 에어로 타입 와이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와이퍼에 바람 맞는 소리가 안으로 들리네요. 막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들리시겠지만 이게 와이퍼가 지금 유리를 문대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신기하네요. 어쨌든 좀 크게 세게 달려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한 160에서 170까지는 그냥 조금 나옵니다. 잘. 근데 아까 보니까 언뜻 느끼기에는 한 160부터는 조금 힘겨워하는 느낌은 있어요. 네. 친구는 어디까지 밟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밟아봤죠? 180. 180까지 밟아봤는데 저는 일단 뭐 좀 단속 구간이 되게 좀 짧게 있는 것 같고 이 도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더 밟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더 밟지는 않고 좀 이제 일상적인 이제 그 느낌만 받다가 리뷰를 종료할까 하는데요. 일단 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 뿐이지 일단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 뭐 사실 이제 친구한테 내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시 뭐 필요하지 않겠냐, 고속도로 타면 그래도 있으면 네가 브레이크에 발을 밟지 않고도 완벽히 정차했다가 가는 기능까지 있는데 한번 하는 거 어떻겠니 했는데 자기는 그걸 위해서 그때 40만원이 60만원이었나? 그죠? 그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과감하게 이제 제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는 어차피 뭐 어느 정도 크루즈 컨트롤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막상 해보니까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사실은 크게 막 엄청 불안하거나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차에는 아예 크루즈 컨트롤이 없거든요. 네. 깡통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좀 약간 행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뒷좌석은 나중에 이제 뭐 친구가 나중에 운전할 때 타보고 한번 느껴볼 건데 오는 길에 어쨌든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이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저는 그 얘기를 되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중형 차치고는 되게 승차감이 고급스럽다는 걸 느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승차감의 어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이 정도는 되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핸들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안전 편의 장치, 기본 편의 장치들이 되게 반응도 좋고 인식도 잘 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잘 된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친구가 사실은 뭐 재고 할인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되는 차를 사실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재고가 많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뭐 기아에서 재고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고 할인만 50만원이었나?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뭐
뭐지 할부 프로모션으로 그냥 이제 무이자 프로그램으로 산 것뿐이지. 네. 되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지금은 또 그 르노 삼성의 XM3라든지 아반떼 CN7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K3의 판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 근데 되게 좋은 차예요. 어쨌든 저는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다 하면, 준중형급에서 뽑는다 면 저는 XM3도 사실은 그냥 준중형 SUV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준중형 그냥 세단 정도로 보고 싶거든요. 준중형 높은 세단 그런 세단 정도로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보면 좀 준중형 세단이라 하면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죠, XM3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좀 뭐 좋은 점도 있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비싼 가격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파워트레인은 많이 달라요. XM3가 훨씬 출력도 좋고 연비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좀 적게 든다고들 해요. XM3들이. XM3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마다 저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서, 만약에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준중형을 살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준중형 중에서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만 따지고 본다면 XM3랑 K3만 놓고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K3가 이제 곧 뭐랄까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또 이제 또 제 마음에 확 드는 그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XM3하고 또 약간 이게 좀 삐까삐까하게 약간 고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의 어떤 운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나중에 올 때 뒷좌석 승차감을 제가 리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전 주황산 도착했다가 잠깐 이제 찍고 이제 안동으로 길을 또 돌렸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거칠게 운전을 부탁했거든요. 엄청 빡세게 운전하네요. 제가 뒷좌석 승차감이나 느낌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 뒷좌석에 타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어서 진짜 제가 느끼는 공간이, 물론 지금 아까 친구가 좀 여유롭게 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도 무릎 공간은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먹을 눕혀서, 세워서는 안 되고요. 눕혀서. 제 다리가 길다 그랬죠? 긴 거 치고는 봐요. 발 공간은 진짜 엄청 넓어요.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저희 아버지 SM5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친구가 이제 운전하니까 뒷좌석 공간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네, 운전 되게 거치게 하고 있고요. 막 와인딩을 막 이빨이 즐기고 있는데, 네.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군요. 어쨌든 제 친구 차는 전자식 가변 쇼거표버가 아니라서 서스펜션이 이렇게 뭐 딱딱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딱딱해지진 않습니다, 쇼버가. 그래서 방금 같이 이렇게 엄청 거친 길을 지나가도 승차감이 엄청 딱딱하다, 막 더럽다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되게 컴포트합니다. 뒤에 의외로 되게 컴포트해요. 아직 요철을 제가 안 넘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컴포트하고, 그 다음에 막 잡아 돌릴 때 몸이 양옆으로 좀 쏠리는 거 빼고는 진짜 뭐 승차감적인 어떤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겠어요. 진짜 편하고, 조절식이네. 네, 조절식 헤드레스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준중형이 앉아있는데 약간 중형이 앉아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이게 문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훅 파져 있거든요. 이런 마감재들이. 그래서 되게 공간들이 좀 널찍널찍해 보여요. 이게 센터 콘솔 이게 넓이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느낌은 되게 넓은 느낌이 납니다. 네. 여기 주황산은 아직까지 벚꽃이 완전 다 지진 않고 약간 조금 남아있어요. 네. 딱 이제 지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머리 공간은 제가 앉았을 때 이게 뒤로 기대면 이제 손바닥 1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서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누워서 주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으로 앉아 있을 때는 머리 공간이 좁다라든지 대일 것 같다라든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지턱 한번 넘었을 때 이제 약간 머리가 점프하면 위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방지턱이 없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로 되게 요동치는 건 있어요. 좌우로 요동치는 거 빼고는 진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승차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네. 일부러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때까지 혹시 운전하면서 특별히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있어? 좀 이건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거. 이때까지 딱히 크게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어. 딱히 크게 아쉬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내가 계속 운전을 했어가지고 뒷좌석에 내가 앉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 중에 아쉬운 점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네. 만약에 이 차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가격, 할인, 하여튼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성능, 승차감,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종합적인 점수를 매겨준다면 몇 점? 95점. 95점. 거의 거의 퍼펙트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오너가 말하는 퍼펙트함. 사회초년생이 타기에 딱 괜찮은. 사회초년생이 타기에 딱 괜찮은. 제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시승기나 이런 실차 오너들이 약간 이런 K3에 고질병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핸들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돌릴 때 되게 떠걱떠걱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약간 좀 뽑기 차이일 것이다. 그렇군요. 허허. 딱히 싸구려 소리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싸구려 소리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딱 준중형에 딱 맞는 그런,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만족한다 이거네요. 5점을 뺀 이유는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5점을 뺀 건가요? 완벽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K5. K5에서 5점. K5가 너무 예뻐서. K5가 너무 이쁘게 나오는 탓에 5점을 좀 깠다. 배가 좀 아프다. 그 느낌이군요. 만약에 살 시점에 K5가 신형이 나와 있었다. 근데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비쌌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좀 원하는 옵션이었으면. 제가 대충 1600cc 터보 기준으로 매겨보니까 한 2800에서 거의 3000 가까이도 나올 것 같던데, 만약에 그 정도 했었더라도 K5를 샀을 것이다? Yes or no? 총알이 있었으면 샀겠죠. 총알이 없었으면은 아쉬움을 머금고 안 샀을 것이다? 그렇군요. 가성비가 이게 좋아서. 가성비만으로 타기에는 거의 만점을 줄 수 있다. 연비 주행도 괜찮고. 연비 주행도 괜찮고. 그냥
욕심만 안 내면 평균 연비 17, 18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와, 욕심만 안 내면 17, 18 그냥 나온다. 진짜? 그냥 탄력 주행만 해도 네. 탄력 주행만 해도 지금도 지금 아까 조금 밟아서 그렇지 아까 18km였었는데 네. 이제 17km. 아, 진짜 괜찮네요, 진짜. 그죠? 경차를 타기엔 좀 너무 불안하고 네, 그렇죠. 네. 좀 그래도 출퇴근도 하면서 가끔 어디 장거리로 놀러 가고 싶다 이러면 준중형 중에서는 그래도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고 좀 편의 장비라든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아하, 그렇군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차네요, 그죠? 자신한테 있어서는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르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네. 더 좋은 차, 더 멋진 차를 살 수 있지만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 가격대에 이 연비에 이 디자인에 괜찮으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제 친구 밍밍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엄청 만족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저한테 그 이후로 뭐 차를 사고도 뭐 불만스럽다, 차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 봐서는 굉장히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정도의 2천만 원 중반 이하의 어떤 차를 사고 싶다 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요철이 안 나와서 제가 뭐 더 이상 일부러 요철 나올 때까지 뭐 리뷰를 진행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와, 굉장한 급작스러운 코너링을 돌았는데도 차가 이렇게 막 미끄러진다거나 이렇게 막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네요. 더불어 승차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와우. 이게 준중형이란 말이야? 와. 비상 깜빡이 키면서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웬만한 코너링은 그냥 엄청 편하게 치고 합니다. 와, 진짜 편하네요. 뒷좌석도 생각보다 좋아요.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해서 뭐 굳이, 물론 이제 앞좌석이 더 편하긴 해요. 뭐 등받이 각도도 조절되고 뭐 한데 뒷좌석도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불편하게 생각되진 않는데, 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앞좌석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괜찮네요. 전반적인 모든 승차감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마무리 영상은 오늘 따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